남편과 함께 무더운 이국 땅에서 8년을 생활하다 한국으로 돌아온 작가가 있습니다. 붓을 내려놓고 정신없이 보낸 타국에서의 세월. 긴 여행과도 같은 나날들을 뒤로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작가의 눈에는 사계절의 변화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또 새롭게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그 감동을 화폭에 담아 첫 개인전을 선보이게 된 최은자 작가를 오늘 문화향에서 만나봅니다. Spinning round, dizzy heights and heads together. With no feet on the ground, we could do this for forever.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한 소녀. 차분한 성격이 한국화와 잘 어울리겠다는 미술 선생님의 말에 한국 화가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변함없이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먹으로 화폭을 채우던 예전과 달리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는데요.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은 다양한 풍경을 그림에 담는 그녀. 물의 느낌이 잘 살아있는 싱그럽고 투명한 색채의 풍경 그림. 4년 전 새롭게 시작된 그림과의 인연으로 그녀의 이름 앞에는 수채화가란 명칭이 붙게 됐습니다. 제가요, 졸업을 하고 계속 그림을 못 그리다가 이제 애들 과외 정도, 수채화로 과외 정도 하면서 한 3, 4년을 보내고 결혼하고 나서 남편 회사가 해외 근무가 있어서 거기를 가서 한 8년 정도 가까이 해외 생활을 하고 와서 처음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이제 전공했던 한국화를 하려니까 한국화가 솔직히 필력을 갖춰야 하는 건데 제가 그동안 해외 생활하면서 그림을 못 그렸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좀 없었어요. 근데 수채화라는 게 제일 그림 그릴 때 접근하기 쉬운 장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수채화 가르쳤던 또 경험도 있고 해서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근데 해보니까 뭐 굳이 뭐 한국화다, 뭐 수채화다 해서 뭐 다른 뭐 점도 있지만 각각 특성이 있지만 한국화를 했던 물의 농도나 농담 같은 거, 먹의 농담 같은 게 수채화에서도 고스란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선과 여백의미가 살아있는 한국화와 물의 번짐과 투명성이 돋보이는 수채화.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그림이지만 한국화를 전공한 그녀는 수채화를 배우고 그리는 과정 속에 한국화 기법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림은 수채화이면서도 한국화 특유의 느낌과 중후함을 보이는데요. 일단 한국화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농담에서도 단묵, 중묵, 녹묵을 그 화면에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반면 수채화는 굉장히 맑고 청아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수채화를 하면서 먹에 그런 강한 느낌도 한국화의 강한 느낌도 조금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화 보면은 여백으로서 콧과 백의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수채화 제가 작업을 하면서도 뭐 빛을 이용한 거지만요. 빛이 비치는 데는 뭐 한국화의 여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자체로도 그림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어두운 그림자 쪽은 녹목 쓰듯이 써서 약간 뭐 단단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 뭐 수채화에서도 조금 무게감이 있게 중후한 맛을 조금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타지에서 생활하는 8년 동안 잠시 붓을 놓고 일상에 충실했던 최은자 작가. 한국화든 수채화든 탄탄한 필력과 기본이 중요하기에 그녀는 초심으로 돌아가 기초 스케치 작업부터 충실히 시작했습니다. 스케치도 데스행에 이제 속해 있는 일종의 소묘인데요. 스케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제 소묘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손이 많이 굳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선 연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작가님들은 뭐 우습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했던 그 열정으로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했던 그 소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먹을 다루던 손으로 이제는 자연 그대로의 생생한 풍경을 그림에 담는 최은자 작가. 그녀는 한국화를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붓질로 작품을 완성합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수채화는 유난히도 맑고 투명한데요. 붓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로 끊임없이 작품을 그리고 생각하는 그녀. 특히 색채를 많이 다뤄보지 않아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화는 먹의 예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채화는 뭐 색채의 예술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많이 연습을 했고요. 색선 연습도 많이 하고, 어떻게 투명하게 표현을 할까. 다른 분이 뭐 2번 할 거면 저는 5번 하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조금 찾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색깔이 더 맑게 나오려면은 물의 농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우리가 누가 봐도 이게 좀 아름다운 풍경을 좀 담기 마련인데,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되게 좀 작고 좀 소소하고 좀 정감 있는 그런 풍경이 참 많아요. 네, 제가 이제 8년 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싱가포르하고 베트남에 있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계절이 뭐 건기우기로 해서 항상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뭐 가을에 혹시라도 나오면 그 가을색에 물든 그냥 소소한 풀 한 포기도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거기도 화려한 꽃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이게 자연 그대로의 그 모습, 그 자체가 그 풀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뭐 야생화도 예쁘고 그 자연스러움이, 아무래도 그쪽은 조금 인공미가 있다면 여기는 자연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자연스러움이 주는 뭐 정감, 뭐 서정성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고요. 눈에 띄는 화려한 풍경보다는 스쳐 지나가기 쉬운 소소한 자연물에 더 눈길을 주는 작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는 생명에 눈길을 주고, 또 그 모습을 화폭에 옮겨 담음으로써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낯익으면서도 생동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같이 여행을 하다 보면 저를 못 기다려요. 왜냐면 한 군데 예쁜 모습이나 뭐 제 그림의 소재가 될 것 같으면은 거기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친구들은 그냥 먼저 가고 너 보고 와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소재를 구하러 갈거나 그럴 때는 거의 혼자 다니고 있어요. 그래야 제 오랫동안 바라볼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더 예쁠까도 생각하고. 좋은 점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카메라에 담아 옵니다. 남편의 직장을 따라 시작된 8년의 외국 생활. 낯선 곳에서의 여행 같은 시간도 즐거웠지만 한국의 사계절이 그리웠습니다. 더운 나라에만 머물렀던 탓인지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자연과 사람, 아무렇지 않게 마주했던 일상과 풍경이 더욱 사무쳤는데요. 아이까지 세 식구가 행복한 추억을 쌓았던 외국. 한국과는 또 다른 아름답고 화려한 여름의 나라에서 그녀가 특히 그리워했던 건 찬란한 봄빛이었습니다. 거기는 여름을 많이 느끼고 항상 여름인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뭐 봄, 가을, 겨울이 좋은데요. 그 중에서 저는 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 봄의 색깔이 있거든요. 나무도 지금 여름 색깔하고 봄의 색깔, 봄은 연두빛이 나면서 생동감이 넘치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봄을 가장 좋아합니다. 긴 여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니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의 풍경이 위안이 되고 울림이 됐습니다. 수채화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풍경을 살피는데요. 시시각각 달라지는 자연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홀로 길 위에 나섭니다. 예, 자주 나와요. 이게 꽃을 찍을 때는 아침 햇빛이 좋고요. 또 뭐 제가 생각할 때 무슨 기물 같은 걸 찍을 때는 오후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같은 거 찍을 때는 거의 오후 3, 4시에 나와서 사진을 찍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수련이 예뻐서 그 찍을 때도 8시 30분? 9시 정도에 가가지고 찍었거든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수채화 작업. 자연을 거닐며 만난 소소하고 작은 여운을 긴 감동으로 화폭에 담는 수채화 작업에 그녀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접근하기 가장 쉬운 장르라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수채화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렸을 때 했던 거하고 애들 가르쳤던 그런 수채화하고 깊이 들어갈수록 또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수채화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한국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좀 미련도 좀 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솔직히 이제 한국화의 좋은 작품을 보면 가끔씩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한국화도 다시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수채화도 계속 하면 한국화 못지않게 또 새로운 도전도 해볼 수 있고 시도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보고 싶고요. 무더위가 유독 기승을 부린 8월 중순. 그녀는 생애 첫 개인전을 수채화 전시회로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녀가 직접 마주하고 마음으로 품은 아름다운 풍경들은 지친 여름 누구나 잠시 그림을 보며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주는데요. 작가 개인에게도 여러모로 감회가 남다른 전시입니다. 이렇게 개인전을 한 것 자체가 너무 인생의 한 획을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막연한 이제 설렘으로 수채화를 시작을 했는데 뭐 고민도 많고 많은 뭐 고뇌도 했고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많이 아껴주셔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다양한 풍경들 가운데 유독 돋보이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전거 그림인데요. 길가에 빛을 머금고 서 있는 자전거. 최은자 작가 첫 개인전에서는 유독 다양한 자전거 그림이 눈에 많이 띕니다. 정돈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를 그림에 담아낸 최은자 작가. 스스로를 시험한 도전적인 그림입니다. 이제 제가 공모전에 도전을 했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다른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제 첫 공모전이라서 더 의미가 있고요. 이 소재를 선택한 이유는 그림을 그린 지 하도 오래됐고 그림을 시작하면서 또 대생도 시작을 했는데 이 자전거 자체가 뭐 어렸을 때 그려봐도 굉장히 어려운 소재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 대생력이 아직도 괜찮나 어쩌나 그래서 하게 됐고 뭐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공부하듯이 굉장히 세밀하게 제가 묘사를 해보았습니다. 최은자 작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사람들이 잠시나마 옛 기억을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그런 바람으로 생각만으로도 따뜻해지고 아련해지는 추억의 장소를 그림에 담았는데요. 빛이 머무는 작은 오솔길, 작가의 외갓집으로 향하던 그리운 길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인데요. 어렸을 때 항상 방학이 되면 한 달간씩 외할머니 댁에 가서 지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길은 저희 집에서 외갓집 가는 한 40분 거리 중에 이제 마지막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잠시 쉬었다도 가고요.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여기 지나가면 이제 할머니 댁이구나, 할머니 얼굴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근데 이 마지막 이곳이 저희가 뭐 고지에 다다르면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찍은 거거든요. 직접 가서 느껴보고. 그런데 그 시절에 그 느낌이, 그 향기가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수채화 작업을 하면서 자연의 소소한 풍경을 그 누구보다 세심히 들여다보고 이런 작업을 통해 소박한 행복과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최은자 작가.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붉게 맺힌 열매는 그녀의 눈에는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이 소재를 발견했던 계절이 한겨울이었거든요. 보통 겨울에는 그레이빛만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원색을 보기가 참 힘든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그레이빛에서 이런 빨갛고 파란 열매가 이런 삭막함 속에서도 저렇게 살아서 자랄 수 있다는 거에 축복의 열매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그림의 가장 그 큰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제가 표현한 기법인데요. 이 생명력을 느낄 수 있게 원색에 가까운 붉은색과 원색에 가까운 초록빛을 사용을 했고요. 바탕은 이 생명력이나 이 열매에 대비되게 한 톤 색깔을 다운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더 부각될 수 있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집 한편에 작업 공간을 마련해두고 매일 꾸준하게 작업에 매진하는 최은자 작가.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수채화 작업에 정진하려 합니다. 붓을 잠시 놓고 지낸 타지에서의 생활.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된 그녀는 비록 한국화가 아닌 수채화가로 화폭 앞에 섰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만은 변함없습니다. 제가 이번 개인전을 하면서 굉장히 느낀 점이 많았고요. 뭐 배운 점도 많고요. 사실 지금 이제까지 성실하게 처음 그림을 시작해서 그냥 성실하게만 표현을 했고 그냥 성실하게 수채화 특징을 살려서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여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요. 뭐 표현 방법도 기존의 수채화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보고 싶고 수채화에서도 다른 오브제도 많이 사용하고 다른 또 한국화에서도 수채화 물감을 쓰기도 하고 아크릴 물감도 쓰기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음 전시는 좀 새로운 거를 한번 시도를 해봐서 선보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 말씀 많이 새겨서 이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막연한 설렘으로 다시 붓을 들었고 잠시의 공백을 남다른 노력으로 채우고 있는 최은자 작가. 그녀의 그림이 다음번에는 또 어떤 풍경과 울림으로 다가설지 궁금합니다. Say goodbye to yesterday. 이름 없는 풀 한 포기와 일일이 눈 맞추며 아름다운 그 순간을 화폭에 담는 최은자 작가. 그녀는 자신의 그림이 각박한 삶 속에 쫓기는 이들에게 잠시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따뜻함과 생명력을 그리기 위해 정진하는 최은자 작가가 다음 전시에서는 또 어떤 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를 선사할지 기대해 봅니다.
Jump in the water like the summers of old, and we'll stay out here making most of the sun until our two shadows point all the way home. And I said that old time will tell